예, 그 소개받은 이해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원래 좀 읽기에 따라서 민감한 내용이고 그래서 PPT라는 방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여기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발효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FTA 관련된 향후의 그 싸움은 발효 전과 후 일단 두 단계로 크게 나눠지는데 뭐 정부 측에서는 1월 1일 발효를 예정하고 훨씬 이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훨씬 이전부터 지금 저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효 전 단계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무효화 및 발효를 연기시키는 그런 싸움이 우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언급이 된 것처럼 이 한미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내 절차,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은 뭐 향후에 우리가 출혈 없이 가장 고통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단계에서 막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지금 현재 김정은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특히 이 직무유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양국이 한미 FTA에 따라서 국내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국내법 개정이 여전히 미비하고 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의미에서 고발장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건 사실 2006년부터 저희들이 왔던 이야기입니다. 헌법소원 문제, 그 다음에 행정소송, 예를 들면 가처분소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무유기 고발 등 다양한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히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한편에서는 상대방이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한테도 실패할 경우에 그 상처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거를 하지 말자라기보다는 이 시기 선택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날치기에 이어서 이 한미 FTA 발효를 시킨다면 그때는 국민 총파업 전술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특히 내년 총대선을 내다보면서 대중운동의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할 때만이 향후에 한미 FTA 폐기 운동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거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발효 후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효 후 단계 일단 발효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입니다. 관련 규정들 몇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14.5조 협정문 보시면은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후에 협정은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한 후에 30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 규정된 날 이후에 종료되어야 할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협의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면은 서면으로 요구하면은 30일 이내에 그 협의를 시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항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부라고 볼 정도로 종료 조항은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종료에 관련된 그 종료 효과 부분은 비엔나 조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0조에 보면은 협정의 종료를 통보하면은 그 효과는 다음의 효과를 가져온다. 당사국에 대하여 추후 그 조약을 이행할 의무를 해제한다. 즉 우리가 통보를 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 한미 FTA 협정문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약의 종료 전에 그 조약의 시행을 통하여 생긴 당사국의 권리, 의무 또는 법적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 말은 만일 1월 1일자로 발효가 되어 내년 1월 1일자로 폐기 통보가 된다면 만일
그 1년 동안에 발생한 기득권이라든지 우리의 의무, 상대국의 권리, 우리의 의무,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적 상태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부분은 방금 24.5조의 사망에서 특히 별도로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협정문의 개정을 보시면은 24.2조입니다. 협정문은 이 한미협정 협정문은 그 서면으로 개정에 합의를 하면은 협정문 개정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 규정을 보시면은 협정이 발효가 되면 양국 공사교수 본부장으로 대표되는 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거기 권한 사망의 공동위원회 사망의 다를 보시면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에서 이 한미협정 협정문 개정을 consider,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 consider 할 수 있고 또 협정상의 약속을 유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세 양안이라든지 양호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된 그 규정들을 보면은 그 비엔나 조약법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종료 규정이 한미협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종료 규정이 적용되고 혹시 그걸로 미비될 경우에는 비엔나 조약법의 여러 규정을 참고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엔나 조약법 역시 제54조와 57조에 그 조약의 규정에 의거하는 경우 각각 조약의 종료, 터미네이션과 시행정지, 서스펜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한미협정 24.5조에 그 종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양국의 당사국은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보시면 다른 FTA 종료 조항을 참고삼아 같이 검토하시면 한칠레 FTA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한 존속하는데 서면 통지로서 협정을 종료하게 되어 있고 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같은 이 FTA 국가와 체결한 FTA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탈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복수, 다자조약이기 때문에 탈퇴입니다. 그 다음에 한EU FTA 보셔도 15.11조에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는데 서면으로 폐기 의사를 통보하고 이 경우에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한 FTA는 다 서면으로 통보를 하면은 6개월 후에 조약은 종료, 터미네이션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우리의 선행 사례들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은 그 6번 한국의 조약 종료 사례에 관한 정인석 교수의 그 조사 연구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2001년까지 48년부터 우리가 맺은 조약 중에서 폐기된 숫자가 60건이고 폐기 의사에 기하여 당사국의 폐기 의사에 기초하여 종료된 조약 수는 약 30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사유별로 볼 때는 첫째가 조약상 종료 시한이 있는 경우에 시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되는 거고 두 번째 새로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구조약이 소멸된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기존 조약에 대한 대체 협정 없이 폐기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합의를 통해서 폐기시킨 경우도 있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폐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조약 상대국의 소멸 등 기타 이유로 조약 소멸된 경우가 있습니다. 월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10여 건의 조약을 체결했는데 월남이 없어지면서 없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6번의 1을 보시면은 대체 조약 없는 기존 조약의 폐기의 경우, 방금 읽어드린 세 번째 경우에도 국회 승인 없는 조약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개정함으로써 절차가 폐기 절차가 완료되는데 그렇다면 한미 FTA처럼 국회 승인을 받은 조약은 어떻게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조약을 폐기 선언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결론은 필요하지 않다. 국회 동의가 없이 행정부, 대통령의 폐기 선언을 통해서 한미 FTA는 폐기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